인공지능이 너무 우리에게 가까이 온 일이 발생했어요. 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인공지능 선생님이 앉아있고 그리고 학생이 있어요. 우리 맨날 영화 보면서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2022년 11월 30일 날 챗 GPT라는 게 우리 삶에 오면서 그 이후에 다른 인공지능들이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한테 가까이 있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그런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아니 이제 슬슬 네네. AI가 인공지능이 뉴스를 하고 그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이제 제2의 직업을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직업에 그런 위협을 느끼기도 하죠. 사람이 이제 점점 밀려나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다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위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좋은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혹시 위협을 느끼시나요? 전혀요. 좋습니다. 부럽다. 자신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아, 부럽다. 왜냐면 저희는 말로 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몸을 쓰기 때문에 로봇이 할 수 있는 네. 그게 정해져 있죠. 아니지. 그거 요즘 서빙도 로봇이 얼마나 많이 하잖아요. 잘하는데. 난 그거 얘기한 거 아닌데요. 가게 말고 그러면 운동. 운동하는 인공지능이 운동은- 있지. 이렇게 가르쳐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로봇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너무 좋은 직업을 갖고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고객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교육계에서도 네. 그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되긴 하는데 어디까지가 이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직업이 교수고 선생님이잖아요. 오늘 강의를 제가 생각하게 된 것도 저 자신을 위해 생각한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왜냐면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체코에서 인공지능 관계되는 언어 워크숍을 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서 갔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어린 학생들이었어요. 대학생들. 제가 일주일 준비해 갔는데 1시간 만에 이 아이들이 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5일 동안 굉장히 큰 허무감을 느꼈어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큰 언어 모델이잖아요. 처음에 우리한테 이렇게 나온 모델은 현재적인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과거를 가지고만 했기 때문에 막 틀린 것도 많고 막 사람들이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했는데 요즘엔 얘가 굉장히 스마트해져가지고 그냥 스스로 학습을 네. 하고 막. 네. 저도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쳐도요 숫자도 잃어버리고 논문 같은 거 이제 기본적인 팩트는 기억하고 있지만 언어도 노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챗GPT나 이런 인공지능은 노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틀렸어요. 그러면 얘가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래요. 이렇게 말하면 조용히 해. 네. 뭐라는 거야? 자존심만 있는 그거 넣어. 제가 학생이라면은 선생님을 믿기보다 이 얘가 인공지능이 쫙 그 유창하게 말해주는 그걸 믿을 것 같아요. 사실 사실관계는 네. AI가 좀 더 정확하지 그쵸.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믿지만 겉으로는 선생님을 믿는 척을 할 것 같아요. 예의상- 선생님 상처받으니까.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외우는 건 이걸로 외우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교육을 쟤한테 맡겨야 될까요?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선생님한테? 아니요. 왜 안, 그러니까 뭐를 못 할까요? 혼내질 못해요. 숙제 못 시켜요. 혹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못한다? 네. 마음 어루만져주고 있습니까? 학생들? 잘 있습니까? 못하지만 그러려고 하죠. 네. 우리 아이들을 이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맡길 수 없는 거는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을 안다고 해서 행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우리가 지금 공부 중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공부 중. 공부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눈도 보죠. 마주치고.
저하고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안 되잖아요. 공감의 언어를 요즘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문해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사실 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인강 듣는다고 하잖아요. 인터넷 네. 강의를 보면 실제 강사 갈 때는 내가 듣고 있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는데 인강은 그냥 뭐 1.5배 그냥 빠르게 틀고 얼굴 굳이 쳐다볼 필요도 없고 서로 공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박스 안에서 혼자 하는 이게 너무 익숙해졌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의 공부를 생각한다면 그냥 저기 우리 휴머노이드 선생님한테 맡겨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지금 다시 한번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왜 해야 되는 것일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학습이란 무엇일까? 교육이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철학적인 생각들, 근본적인 생각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런 인터랙션이 있을 때 즐거움이 생겨요. 즐거우시죠? 네. 자 만약에 지금 로봇이었다면 이때까지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훨씬 낫죠. 네. 그리고요 사람이 어떨 때 즐거울까요? 이렇게 저랑 얘기할 때 어떨 때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네 맞아요. 네.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에요. 격려해주고 이렇게 북돋아주고. 또 어떨 때 웃으시는 줄 아세요? 제가 실수할 때, 제가 말을 잘못할 때 막 또 웃으시겠죠? 아직까지는 그런 적 없었죠? 네. 네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실수한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실수했었어도.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AI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다면 실수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없어서 더 빨리 지루해진다는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네요. 인간은 서로와 서로의 불완전함에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나 끌렸구나 서로에게. 정말 불안전하거든요. 자석 같더라. 네. 구멍투성입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즐거움이라는 거. 과거에는 그랬어요. 20세기 초에는 문해력과 수리력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숫자 계산하는 거, 그리고 글자 아는 거 이게 생존에 관계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지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에 대해서 준비하고 생각하는 게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정말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네. 되게 슬픈 게요. 한국 애들이 친구가 별로 없어요. 아까 아이들도 별로 없는데 친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다 경쟁자니까 친구가 아닌 거예요. 서울 엄마들의 2층, 3층, 4층에 민서, 수지, 은주 셋이 있는데 셋이서 같이 학원도 몇 년 동안 다니고 같은 아파트 사는데 서로 친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우 슬프다. 그냥 경쟁자로만 늘 생각한 거예요. 서로에 대한 약간 미움이 있어요. 왜냐면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협업하고 같이 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감 능력이 더욱 떨어졌대요. 기본적으로 많지가 않고요. 대화가 없으니까 정말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대화는요. 말을 하고 듣고 인터랙션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두뇌 활동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 아니면 듣고 싶은 말만 끝. 그게 어떤 패턴이냐면 그 인공지능이랑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 그렇죠. 네. 네, 일방적으로 그냥 네, 일방적 물어놓고 말하기. 다 받으면 끝. 네. 그거는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면서 대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고받고 네, 있는. 이거.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아이들이 하는 질문이 또 어떻게 보면 엉뚱한 질문들이 많잖아요. 엄마는 왜 화장을 안 하면 못생겼어? 막 이런 질문을 해도 다 정성스럽게 답을 막 다 해주고 하는 게 아이들 발달이나 정서나 뭐든 다 좋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좋아요. 혼낼 게 아니라. 네, 이 세상에 쓸데없는 질문은 없고요.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건가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항상 나의 멍청한 질문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용적인 사람. 네. 음. 그런 걸 왜 물어보니 지금 쓸데없 이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받아주면요
이 질문들이 쌓이고 쌓이면 네. 이게 열매를 맺게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 그러면 아까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화장하면 예쁜데 화장 안 하면 화장 못생겼어. 안 하면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해?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아. 넘어갈 수 있어요. 오, 역시. 얼마나 다르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선생님의 자녀가, 아기가 엄마 왜 아빠는 맨날 엄마한테 혼나? 이러면요? 혼날 이유가 있으니까 혼나는 거겠지? 그건 뭐 크게 벗어나지 않네요. 네. 저희 생각과. 네. 비슷하다. 우리의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의 이 지능적인 인간 모든 거는요, 사회성 발달, 인지적 발달, 언어적 발달 모든 게 다 말에서 나와요. 말을 안 하면 우리는 스톱이에요. 인간성도 없어지는 거죠. 공감을 못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공감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대화를 지금이라도 말을 하세요. 상호 교류를 좀 많이 지금도 하고. 늦지 않았어요. 네.